제 이야기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다보는 그림책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건데, 나는 어떻게 보고 있나, 앞으로 펼쳐질 세계를,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는 상식적인 말들이 이제 그걸 한번 좀 짧은 시간이지만 검증해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 두카트는 길지도 않은 시간에 무슨 거창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한 두카트인데, 그래도 간단하나마 이 그림책이 놓여있는 판이 어떤 판이라는 건 말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많이 써먹던 자료인데, 저분 많이 낯익죠. 한영훈 씨예요. 저 홍성대 고향 군대 가다가 저런 데를 찾아서 찍은 게 그냥 흔해요. 저런 거 관심만 갖고 보면 전국적으로 흔해요. 뭔지 알지? 아마 위계수가 저걸 왜 배줄까 이미 다 인지하셨을 거야. 저게 우리나라예요. 저게 이 나라의 정체성은 관심이 없죠. 얼마나 돈은 또 들여갖고 너무 돈 들이고 막衝動으로 해서 더 민망해. 네? 네. 그냥 이 나라의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시간에 독일의 어느 골목이죠? 이거 아시죠? 스톨포스테인? 걸치작거리는 돌, 걸림돌이라는 건데, 한 15년 됐나? 어느 설치미술가가 이 운동을 가로세로 10cm. 저 글이 뭐냐면, 이 동네에 사는 유태인 아무개 4명이 희생된 거예요. 아무개 씨가 몇 년도에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됐다. 그거예요, 그냥. 이 동네는 4명이 그거를 유태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했죠. 그걸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걸림돌 이렇게 껄쩍지근한 놀이를 바꾼 거예요. 반성하자. 사실은 펼치미술 퍼포먼스니 흔히 그런 요즘 현대미술의 사실 미술의 본질은 이렇게 현장에 있는 건데, 어찌된 탓에 이렇게 미술관에 별도의 세계 박제되어 있고 그게 현실인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게 우리 현실이죠. 하나만 더 나는 이걸 경향신문 2019년 사설이에요. 지방 벼룩신문도 아니고 유엔으로부터 지적받은 한국교육을 중간에 보면요, 한국교육은 아동의 잠재력을 10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듣던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돈을 벌려는 것인가,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게끔 하고는 것인가.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심할 정도의 지적을 받았어요. 그게 또 경향이니까 또 기사한 거예요. 유일하게 딴 신문에 안 나고 딴 데도 아니고 유엔으로부터. 근데 나는 이런 게 충격이 이 땅 살면서 인과관계에서요 제일 무섭다는 게 뭐죠? 무관심이죠. 관심 없는 거. 내가 쟤를 욕해. 그것만 해도 애정의 한 형태죠. 관심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2019년이면 세월호하고 어떻게 되나.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경험을 또 했어요. 세월호 참사 때 전 세계가 놀랬고 각 나라가 발표했죠. 국가 원수들이 푸틴부터 일본 다 의례적인 거 있잖아요.
한국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런 외교의 의례적인 조문을 많이 받았는데 성프란시스코 교황만 길었어요. 길어요. 뭐랬는지 아세요? 깊은 애도를 표한다. 뒤에 문장. 한국 국민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국민이요. 한국 국민들이 윤리적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 말을 잘못하면 내정 간섭도 되고 남의 나라 흠수드는 말 아닙니까? 참 거의 안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분도 용기를 내서 오죽했으면 니도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인데 정말 난 충격받은 게 아무리 다 뒤져도 누가 아무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카톨릭 내가 아는 한 뒤져봤어요. 뭐라고 그러나 못 찾았어요. 그거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 프란시스코 교황 그때 그 말하는 거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처음 듣죠? 내가 다 기록해놨어요. 그게 나는 지금도 뭐 K방이 여기다 뭐다 이렇게 우틀에다가도 그런 거 떠올리면 섬뜩해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위기감이 많은데 이런 현실 속에 바닥에 깔고 흔히 보는 여기 또 어머니 계시면 이제 이러한 광경이 일상이에요. 우리만 해도 컴퓨터 나와서 매뉴얼을 보고 배웠는데 이 친구들은 나자마자 컴퓨터하고 일체가 돼서 매뉴얼을 보면 구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 몸처럼 다뤄요. 본능적으로. 그러고 이제 조금 지금은 안정됐는데 한 번은 술렁거렸죠. 야 이제 그림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어떤 출판사들은 막 덤핑, 뭐 제작비 절감이니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엄청 줄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경제 불안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 미디어 시장이 이제 대리로 시장을 많이 장악해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문이 그러면 그림책의 미래는 지금은 아니어도 점차적으로 저 지하철 앞 5년 전 떠올려 보세요. 그 벼룩 신문들이 끝도 없이 무료 신문들 그 언론에 대량 해직자를 낸 사건이죠. 이제 무료 신문의 시대가 왔다 해서 그 언론사 간부들이 다 석편내고 차린 거예요. 그게 몇 년 뒤를 예측 못하고 싹 사라졌잖아요. 몇 개 남고. 그럼 종이 그림책도 그렇진 않아도 서서히 과거의 어떤 장르로 그냥 유지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 또 유지된다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달라질 거냐 그 요점을 좀 내가 생각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처음 얘기처럼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는 그 말처럼 이런 비슷한 패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일단 근데 어떻게 된 날 보자는 거죠. 지금 이 뭐냐면 저건 이제 흔히 말하는 서양 미술의 고전주의 이게 반고 그림이죠. 서양의 반씨는 이렇게 훌륭하고 많이 있는데 한국의 그 반씨는 뭐가 좀 하여튼 그 서양 미술사 여기 계신 분 정도의 교양이면은 아실 거예요. 서양 수많은 유파 중에 하나만 인상주의에게만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요. 맞는 말이고 왜 혁명이냐? 인상주의 서양 미술은 인상주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죠. 이 신뢰 우중충한 렘브란트든 뭐든 다 저러한 하나의 카테고리인데 이 인상주의 이후 현대미술 지금까지
전혀 다른 형태의 지금 컴퓨터가 나타나는 사이버 공간이 처음 겪는 것처럼. 근데 이때 이렇게 혁명이 일어난 거가 그 진취적인 몇몇 화가들이 파리 어디에 모여서 야 우리 혁명을 일으키자 이렇게 회의에서 결정한 게 아니죠. 과학의 발달이었어요. 그림에 이런 변화를 준 거는 지금 카메라의 발명이죠. 과학의 발달. 타이에 의해서 저때 카메라가 발명됐고 또 하나 그림에서 놀라운 발명이 이 튜브예요. 치약 같은 거, 이런 튜브의 발명인데 이 두 가지가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미술계에. 지금 컴퓨터 혁명하고 패턴이 같잖아요. 과학의 발달. 그렇죠. 왜 그랬냐면 이 튜브가 어땠길래 저 튜브가 없을 때는 저 물감 만든 금세 굳어요. 밖에 갖고 나갈 수가 없어. 안에서 그래. 막 만들면서 굳으니까. 튜브가 발명되니까 담아갖고 강간이 어디를 나가서 그 외관 파악하라고 해서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그리는 거예요. 기동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화가들이. 그래서 이제 많은 화가 예술가들이 이제 비탄에 빠져 우리 이제 굶어 죽었다. 저러한 어떤 그동안의 주류가 누가 더 묘사력이 출중한가. 그걸로 거의 화가들이 먹고 살았는데 귀족들 그려주고. 근데 상당 부분 그걸 카메라가 대체하는 거예요. 더 신기한 물건이고. 그래서 이제 패닉에 빠졌는데 여기가 다른 거죠. 일부 진취적인 화가들은 크게 진취적 시각이죠. 그 위기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야, 지금이야말로 우리 미술이 제대로 된 절호의 기회다. 그래, 이제 그대로 그리는 건 카메라가 다 하니까. 지금 시기랑 그때면은 정보 전달, 이렇게 정보 그림책 같은 거 있죠. 비행기, 일자동차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이거는 동영상이 더 리얼하잖아요. 미디어, 멀티미디어를 보면 그런 것처럼 카메라가 다 하니까 이제 그림만 할 수 있는 거 하자. 오히려 일부 화가들은 더 해방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제멋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술이 이제 일반인이 보기 어려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각각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전은 누가 봐도, 야, 살아있는 것 같아. 묘사 중심의 미술이었고. 지금 이러한 비주얼 세계에 우리는 일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카메라라는 거죠, 공로적으로. 그러면 지금 컴퓨터가 나와서 유리벽 저 너머에 굉장한 세계를 지금 갖고 아이들도 즐기고 있고 한눈에 종이 그림책이 있어요. 그 딜레마가 지금 저 아이의 어머니는 그림책 세대예요. 거의 유일무이한 볼거리는 그림책. 프로그램이 달라요. 이해하는. 지금 아이들은 컴퓨터도 들고 있고 책도 들고 있는 거죠. 그럼 아까 그 아이한테 그림책은 어떤 의미 있냐는 거예요. 이제 어떤 가치고. 억지로 먹어야 되는 쑥이 쓴 보약 같은 거냐. 나름대로 흥미진진한 거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더 터졌죠. 직접적으로. 아시죠? 진기성 밀리오. 한 90여 년 전에. 이것도 과학의 발달이에요. 영화산업이 발달하니까 토끼. 무성에서 유성. 그림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소리까지 나, 이제. 세계가 경악했죠. 저 이전도 있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시덥지 않은. 저걸 최초라고 하는 이유는 완벽성에서.
그런가 하면 그로부터 이게 30 몇 년 정도 장편 칼라가 나왔어요. 또 영화 이제 흑백에서 칼라에 목소리도 더 제대로 갖고 장편으로 그림이 막 영화 뺨쳐. 이때 일부에서는 이제 야 우리 주가가 막 떨어지고 진짜 그림책을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설탕들이.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걸 자각하는데. 오히려 이 애니메이션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잊고 살았던 것. 오히려 그림책도 이런 좋은 점이 있었네. 오히려 이런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 이제 중간에 짧고 결론만 얘기하면 지금도 디즈니 영화 이런 거는 댐비 이러면 책도 동시에 만들잖아요. 회사가 영화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그 이유는 즐기는 게 서로 다르니까 다 제각각의 맛이 있다는 거죠. 책은 책대로 맛이 있고 동시 출간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이 비교물이 생김으로써 그림책의 좋은 점이 더 부각됐어요. 거꾸로. 그래서 너무 많이 빼먹었더니 확 갔네. 하여튼 됐다는 얘기 하죠. 이거는 말이죠.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가오는 시대에 그러면 어떤 그림책이 앞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살아남느냐, 그러한 지류를 볼 때 극히 부분적인 예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게 나부들의 밤, 그 영국의 어떤 그 두뇌가 있는 출판사는 인도지만 타라 출판사의 수제 그림책인데 이게 시크 프린트 판화로 재활용 뒤에 수제본에 나는 10도 12도까지 갔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편집점이? 근데 나도 대학 때 판화 실크를 해봤지만 지금도 미스테리가 실크 천에 구멍을 뚫어서 입는 거라 이게 미세한 거는 막혀서 못 찍어요. 구멍이 막혀서. 근데 저렇게 미세한 걸 대량 찍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운 기법이에요, 저게. 실제 찍은 판화예요, 저게. 근데 그 메커니즘을 알면 저 책이 4만 원이라는 게 비싼 게 아니에요. 한 장에 4만 원 비싸지. 그건 그렇고, 저도 컬렉션이 돼서 저거를 처음으로 이브랑에 지금 원가 절감할 판에 어떤 역발상을 한 거죠, 회사가. 이제 책이 안 팔려. 사이버 공간으로 많이 이동해 버렸어. 독서 인구가 막 줄고. 특히 요즘 엄마들 아예 그냥 눈 뜨면 스마트폰, 컴퓨터. 아까 유영선 평론가 얘기로는 요즘 어떤 엄마들은 그림책 하면 종이책을 안 떠올리고 그 디지털 세계에서 보는 동화를 동화책으로 떠올린다고 뭐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게 4만 원 책인데 출판이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이게 누가 많이 구입했냐면 바로 그거죠. 그 장소가 있니? 그 책을 워낙 좋아했던 사람. 야, 진짜 책다운 책이야. 마케팅이 뭐였냐면 일단 어둠진 책은 이제 안 팔려서 이번 기회에 경제성 때문에 못했던 것들 아낌없이 하고 제가 봤자는 어차피 많이 못 파니까 책을 제대로 해서 살 사람이나 사게 하자. 근데 그런 소비가 된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나는 이 책을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다워. 크기도 적당하고 하나의 펜시, 물건으로서 완벽성.
그리고 이 넘길 때의 이런 맛들, 이런 거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거죠. 이 알파벳을 배우자 하는 그런 컨셉이 아닌 거죠. 알파벳 모양의 아름다움을 그 자체를 만든 건데, 난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제일 좋아하는데, 유자비가 그 이일훈이라는 아주 그 건축계 원로분이 계세요. 우연한 기회에 이 책 나올 때 뵈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놀랍다. 그러면서 자기 연구 과제라고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그런 건축적인 공간 이런 걸 연구할 게 너무 많대, 숙제가 이 책을. 그래서 그분한테 기부한 일화도 있는데, 그리고 이 책을 보는 순간, 야, 이건 진짜 왜 이 두께나 이런 두피감도 그렇고 이게 하나 6만 원인데, 사실 제가 이거를 강추해 놓고도 2, 30 안 껴도 돼요. 2, 30, 저 개인적으로 선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사서. 저도 좋아갖고 이 팬이에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작가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만들 수가 없었죠. 지금은 이 과학의 발달로, 이 보세요. 저런 미세한 것까지 레이저 커팅으로 다 되니까 여기에서의 그 입체성은 제가 속병에 소인국을 바르다 훔쳐보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기존의 그림책에서는 못 느끼는 이미지. 근데 그림 스타일이나 이 커팅 그림책도 이미 있었고, 그림 스타일도 고전적이고, 굉장히 고전적인 책이에요, 제작은. 근데 여기에 담긴 이미지는 굉장히 새롭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하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즘이 할 수 있는, 그냥 갖고 싶은 책, 펜시, 갖고 싶은 물건인 거죠. 이게 에피소드가 많은 책인데, 그때 이게 이 타라 출판사 책인데 천부 한정판. 근데 내가 저 책을 보는 순간 너무 충격적으로, 야, 정말 이런 용감한 책도 나오는구나. 이 시도 100년 전 시지만 굉장히 난해해요. 뭐 세미클론, 이 장면이 세미클론들의 뭐 소음을 이 과로가 삼켜버렸다, 이런 이상한 기존의 서정시의 패러다임으로는 이렇게 뭐 감이 안 오는 그런 난해 시에 또. 근데 한마디로 치면 이게 부호, 이 세미클론 마침표는 부호를, 그 부호의 역할이 있잖아요. 쉼표는 멈추게 하는 것, 맞춤표는 끝낼 때 이거, 이러한 거를 시인이 의인화를 해서 말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림도 미니멀하다고 그러죠. 이것도 실크 프린트예요. 그래서 원서를 보면 인쇄하고 달라요. 이미지가 찍은 거라 여기서 안 느껴지지만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가 이렇게 찍어낸 거라, 인쇄로 안 되는. 예상은 했죠. 이건 세계적으로 이런 책은 그 몇몇 소수를 위한 책이지 보편화되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건 어디서나, 우리는 또 물론이지만. 그래도 지금 아니면 이 책을 낼 기회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용기를 무릅쓰고 낸 거예요, 이게. 근데 예측을 했죠. 거의 뭐 안 움직이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흘러간 영화는 아니고 유명한 블록버스터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다이하드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2에 내가 영화를 보고 본 영화 중에 가장 명장면 다이아드 2 보면 그 브루스 윌리스 알죠?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범죄 조짐을 느끼고 얘는 아무도 안 믿잖아. 그 형제를 드디어 일이 터진 뒤에 우왕좌왕하는데 브루스 윌리스 혼자 그 악당하고 막 싸우러 이렇게 포복을 하면서 가면서 내뱉은 말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믿고 나는 내 말이 맞을 때가 제일 싫어. 혼자 그 장면이 어쩌면 와닿는지 그런 예측을 하곤 했는데 맞은 거예요. 혹시나 했는데 근데 의외의 또 반응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본 실험 예술가들이 뭐 재즈 피아니스트 아까 무용했던 정원도 이런 현대 무용가 어떤 현대 속에 짙은 예술을 하는 각 장르의 창작가들 사이에 이게 화제였더라고요. 누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각 예술가들이 그 책 나도 있는데 너도 있나? 이러다 의기투합해서 공연까지 했었어요. 어느 카페에서 이 책이. 그런 정보는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장르에서 처음 밝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그 미디어에서는 올 초에 공식 발표했어요. 국립현대발레단이 올해 연말 공식 예술의 전당의 공식 행사로 처음이라고 봐요. 역사 이 그림책을 무대에 올려요. 현대무용으로 이미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책 세계에서도 하나의 장르를 넘어선 사건으로도 기록되어 있지만 서로 놀란 게 그 국립현대발레단이 몰랐더라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체 회의에서 결정해서 한 건데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서로 놀랐는데 동시에 이 책의 연출을 맡아주세요 라고 의뢰를 했는데 공교롭게 정영도 안무가요. 그래서 정영도 씨가 소식을 듣고 나 이거 몇 년 전에 이 책 너무 좋아서 갖고 있고 했다 그러니까 그쪽도 놀라워 하더라고요. 그랬냐고. 참 우연치고는 그렇잖아요. 서로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이 예술전당에서 공연된 이 현대무용의 음악을 맡은 분이 여기 신동일 선생님이에요. 여기에서 나도 궁금해. 그런 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지무지하게 위로가 됐어. 야, 그래도 비주얼, 시각 그런 미학적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장르의 작가들이 이걸 보고 어느 재즈 피아니스트는 이 책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직접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한테. 그래서 뭐가 있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나뉘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즐기는 것만 즐긴다는 이 독자 입장에서 난 이런 거 몰라, 감이 안 와, 이런 자세보다는 어떤 호기심이 그래? 이 책이 왜 나왔을까? 이런 의문으로부터 어려운 걸 회피하지 말고 왜 좋은가를 좀 긍정적으로 놓고 탐구하다 보면 이 세계도 굉장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쏠림 현상이 좀 심해요. 중간이 없어. 이거 아니면 저거. 아까 같이 얘기하면 또 오해할까봐 이걸 예시하는데 유재수 말을 듣다 보면 뭔가 좀 껄쩍지근한 게 이렇게 모던하고 이렇게 팝업이나 뭔가 좀 특별해야 된다는 거야 뭐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고전적입니까? 이게 벌써 15년이 지나버렸는데 15년 전 일본의 그림책 동향은 어땠냐면 지금 우리랑 비슷했죠. 어떤 가벼운 미학들, 재치 있고 유니크하고 이렇게 복잡하면 머리 아파요. 어디나 산박하고 제작도 단기간에 해야지 경제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게 막 하나의 그 주류를 형성할 때 한눈에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책이 아니에요. 뜬금없이 이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간 김에 이 편집자를 만나보고 물어봤어요. 한참 이 책에 대해서 5년 고민했다고 그러고 5년 걸렸대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유행하고 동떨어지는데 왜 5년이나 걸려서 이걸 했냐. 저 작가는 아이누, 시베리아 저쪽에 어떤 아이누족의 그 사냥에 얽힌 생명에 관한 얘기인데 이 책을 보면 한 권에 고요한 시집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그 러시아가 가는데 5년 걸렸대. 5년. 이 글은 그 나이가 많으신 북쪽의 일본의 할머니고 이 책을 기획한 분은 문화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 수청돼서 시베리아 이런 데 유배 생활도 겪어본 어느 그 중국인이고 그런 사람 셋이 모여서 이런 걸 이제 한번 하자 해서 한 거죠. 얼마나 고전적입니까? 이게 퀄리티가 문제라는 거죠. 저는 제가 여러 편의 서평을 써봤는데 이 서평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으로 어떤 그 여운 이 책을 다 보면 그 여운이 오래 가요. 오해하실까봐 이런 것도 예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술적 그림책이라고 굳이 말하면 지금 아까 인사 가셨는데 여기 아까 오셨어요. 이상이라는 그 시인이죠. 원래 시인이자 비평가신 그분이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명언을 남기셔서 써는 글이에요. 이런 그림책이야말로 소장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미술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가장 저렴한 미술품. 어떤 하나의 복제 미술, 하나 같은 미술품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이미 서구에서 일반화되고 있어요. 뭐 아트북이다 뭐다 해서. 너무 아름다워, 나는. 그리고 잠깐 일어나 볼래? 저 친구예요? 저 친구라면 안 돼. 저 친구의 내가 매일 꾸짖어요. 제자는 이제 좀 야자로 말을 하는데 너도 내 꼴인데? 저 옛날 대중가수 김정구 있죠? 가수 생활 50년 동안 노래 하나만 부르는 분 있죠? 두만강 그거. 너도 나처럼 이 나이 되고 하나만 갖고 웃길 거냐? 근데 어쨌든 저 책을 더미북을 보는 순간 이야 놀라운 현상이 이 변형을 제대로 아는 이제 작가가 나오는군요. 그리고 이 책은 변형의 참맛을 느끼게 하는 책이라고 했어요. 서평을 쓰면서 근데 이듬해 그 BIB 그런 큰 공모전에서 이게 그랑프리를 받을 줄은 상상을 정말 못했죠. 그것도 황금사과상 거의 학교 동료인데 상상을 못했는데 이미 검증된 책이라 뭐 긴 얘기 필요 없고.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의 일본과의 어떤 차이를 간단히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그 지역적 특성이랄까 민족성이랄까. 나는 일본은 굉장히 여러 번 가본 사람인데 다른 일로 늘 이렇게 보면은
이건 무슨 꼭 민족주의 국뽕 요즘 유행하는 그런 말 같아서 좀 주저스러운데 개인적으로는 좀 한계를 봐요. 저 친구들의 어찌저찌 하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우리보다 위에 있지만 살살 우리도 이제 맞짱 뜨잖아요. 근데 저 친구들의 한계 중에 하나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책 내가 배줬을 때 일본의 어떤 잘 아는 어떤 인테리 중에 한 분이 이 책을 딱 보더니 그림은 너무 좋다. 근데 내용이 노른에 관계된 거라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본 출판은 어떤지 모르겠다. 그때 내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게 니들의 한계지.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하자 해서 이제 그 인기의 편성에서 나왔는데 그래도 주저하는 거예요. 저 이미지라는 거는 일본 시장에서도 낯설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 시꺼먼 표지예요. 그래서 본문 중에 조금 좀 타협, 이렇게 형태가 있고 타협이 가능한 그런 걸로 표지를 바꿔. 저게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리티가 많이 상쇄됐어요. 나는 지금 저 조 작가가 그렇게까지 공들인 걸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 작가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이렇게 뭐랄까 유지하기 위해서 저게 유일하게 있는 건 달려토토 한글이 있어야 됐어서 한글을 넣었는데 그림의 전체 이미지를 손상시킬까봐 최대한 회색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식상 보리라는 그 출판사를 바꿔야 되는데 저것도 건드리면 원형에 그게 깨질까봐 찾아낸 게 그 원작자는 저 말에 콧구멍을 그렸는데 그 콧구멍에 점을 빼고 그 자리에 콧구멍 그 자리에 보림을 넣은 거예요. 손상 안 주려고. 그 작가의 의도에 그 조은영 작가 감동적이지 않아? 그렇게 존중하려고 노력한 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대로. 그리고 지금이 딱 30분이야 약속은. 정확하게 지켰는데 이거는 엊그제 이제 여기서 하루 잤는데 밤에 다시 이렇게 보다가 그 토토까지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앞에 그 한용운 그것도 벌려놓고 또 결론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시간이 없으면 안 하더라도 두카트를 넣은 거예요. 마지막에 오늘 와갖고 버전을 갈았는데 시간은 딱 맞췄네요. 그리고 한 5분이니까 예? 지금이 딱 4시 반이에요. 아까 이렇게 등을 끈지고 있는데 요 말만 그냥 본투까 여기서 딱 얘기했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앞에 그 정체성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건 저 개인적으로 내 전시고 내가 이렇게 어떤 비전 공간이니까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나는 이 땅 살면서 지금도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살아요.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신기할 정도로. 왜냐 한 가지 이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비주얼. 그러면 하나의 이런 조짐이 출판계에도 보이고 있구나. 내가 이 책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다큐멘터리 그림책 이런 거는 가뜩이나 불황해. 더 안 나가죠. 국제적으로 제작 기간은 오래 걸리는 데다가 일반 창작 그림책에 비하면 호응도도 낮죠. 어떤 자료 형식 이런 거를 또 원래 도서관에 이렇게 꽂혀 있는 정도. 어쨌든 각고 끝에
그 한양 200년 전에 서울의 문화는 양반들은 어떻게 살고 이런 생활사를 보여주는 책을 냈는데 들은 얘기로는 절판까지는 안 가도 절판 날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호응을 못 받는 책이에요. 근데 뜻밖의 국제적으로 지금 불황인데 다른 나라라고 왜 없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네 나라에서도 좀 보급이 안 되는 책을 대만의 어느 출판사가 선뜻 대만판을 낸 거예요. 한양 한자로 쓰니까 더 오리지널이지 않나요? 근데 그 편집자로부터 처음 듣는 얘기에 난 또 한 번 놀랐어요. 책만 수입한 게 아니고 이 책의 편집, 포맷을 또 우리가 사겠다. 그래서 이 책의 뭐랄까 포맷, 콘티 짜는 여러 가지 그 편집권을 또 샀대요. 왜냐하면 처음 듣죠 그런 얘기. 다른 나라 출판사가 편집권을 사다니 책을 사는 게 아니고 똑같은 식으로 만든 계속. 아까 하냐? 1935년에 대북 자기네 나라 타이페이 장안 중국 본토의 수도였죠 옛날에. 에도 서양 문물 막 주로 받아들일 때 일본의 수도 에도. 그럼 또 왜 저 시대냐? 왜 저때 거를 저때 문화를 다루냐? 상식이 있으면 딱 보면 알죠. 동남아가 다 서구화돼가고 있잖아요. 서구화됐는데 요즘 부하에 똑같잖아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조시대가 그 나라별의 문화의 특징이 독특한 문화가 가장 많이 계속 살아있을 때에 저게 그 지역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시기였다고. 그러면 의문을 들잖아요. 이 세계적인 불황에 이 미디어 혁명이 일어나서 가뜩이나 허리띠 졸라매고있는데 그것도 조그만 2천만 명밖에 안 되는 국민이 대만의 저 출판사는 왜 이렇게 안 팔릴 책을 그것도 외국의 걸 사다가 길을 쓰고 왜 더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 왜? 내가 그 출판사에 뭐 확인까지는 못했지만 편집 의도가 뭐냐? 내가 말한 그거를 실천하고 있다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그래 그거밖에 없어요. 안 팔릴 거 아니면 이걸 왜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한용운 동상을 내줬죠. 그거에 대한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아예 어버이까지 저희까지 여기까지는 잘 보세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시대에 살았냐면 인테리어의 삶이다. 하나라도 배운 삶이다.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산다. 스펙이 높다. 그러기 위해 노력해온 세대들이에요.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서구인으로 살아가겠죠. 보다 더 서구적 삶이 보편화되면 쟤는 좀 수준이 높아 이런 소리 들었고 교양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헐거운 인생. 그럼 앞으로도 그러냐고 묻는 거죠. 이제 지금 아까 그 꼬마들은 지금 우리도 실시간 국경은 이미 없는 거 알잖아요. 스마트폰만 갖고도 모든 게 지금 실시간. 아니 싸이가 강남 스타일 했더니 매덕이 동시에 가. 이런 문화 충격은 지금도 나한테 어리둥절해요. 이런 동시성의 시대에 국경이 어디 있어요. 이제 세계 시민으로 살아갈 아이들이에요. 쟤네들이. 여기까지는 위계수의 견해가 아니고 팩트라고요. 하나에 쉬운 여기까지. 그럼 그 세계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 아이한테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제안하고 보여줘야 되느냐. 적어도 그림책에 관한 이게 하나의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아인으로서 거듭나기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무슨 과거의 폐쇄적 민족주의나 요즘 유행하는 국뽕, 보수주의 이런 과거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살아온 내 땅을 알자는 게 무슨 그리고 내 이유 나도 귀농한 지 10년 됐지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귀촌하면 제일 어렵고 제일 신경 써야 될 거. 그 동네에 민심 얻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어렵더라고요. 민심 얻기가. 난 2년 걸렸는데 아까 지금 딴 데 가셨지만 그 내가 사는 동네에 절친 농부 한 분이 여기 오셨었어요. 그분 계셨으면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내가 이사 올 때 멤버 좀 나 씹은 분이 당신 말이야 이러고 텃세 부인 그분이 오셨어요. 친해져갖고 2년 걸렸어요. 친해지는 게. 하물며 국가 대 국가. 근데 여기 계신 분도 그렇지만 왜 서구인으로 살아가려고만 노력했지. 정작 지 옆나라 통일하는데 난 진짜 코미디 같은 게요. 그 분이 주변 나라에 협조 없이 무슨 얼어죽을 통일. 근데 우리의 관심사가 뭡니까? GDP 비교 같은 거예요. 요즘 버마 이 동정심이 끌어올리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고 태국, 말레이시아 그런 물리적 어떻게 보면 좀 천한 비교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예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한테도 그러한 것을 그냥 이식하면 되는 거냐는 거죠. 그리고 영어만 잘 시키면 걔의 삶이 이제 어른으로서 올바른 관념인 거죠. 그거야말로 낡은 사고고 이제 똑똑한 엄마라면 우리 아이의 시대는 이런 시대인데 지금부터 어떤 정체성 교육을 해야 되냐.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 애부터라도 원래의 오리지널 요즘 인종차별도 막 문제 생기죠. 과도기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뭐 대통령부터 서민까지 민족 안 가리고 똑같은 숙제가 됐어 지금 코로나가. 그래서 지금 이게 빨리 더 숙제가 라서 내가 상상한 것보다 빨리 변하고 있더라고요.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가. 나는 그런 관점에서 관찰하고 있고 지금 빨리 오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을 지금 썼는데 저도 2년간 이걸 되돌아보면서 그럼 어떤 거냐. 나도 그림체 할 사람인데 내가 잘 아는 사회학자가 계세요. 내가 생각한 이거를 자문을 구했는데 검증해달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했더니 벌써 자기네 분야에서 20여 년 전부터 컨퍼런스를 워크숍을 통해서 논의되어 오는 화두라는 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 그거야 뭐 당연하겠죠. 학자들한테는 그 자체가 학자로서의 임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나한테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거를 그냥 말하셔도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검증까지 받았어요. 그런 개념들이죠. 그리고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벌써 조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미나리. 나는 그 봉준호 감독 너무 기뻤던 게 그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이 자체도 기쁜 일이지만 그 영화의 그 내용이 그리고 그분이 그 헌사 뭐예요 그 감독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그 헌사의 의미가 다 농축돼 있잖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그 의미로 확대 해석하면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기의 위치.
근데 이 말하고는 달라요. 과거에 국수주의자들이 만든 용어인데 그럴듯하게 과거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 말이 담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봉준호 감독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는 전두환 시절에 이 단청 같은 거 그려놓고 한국의 이미지를 말하던 그런 무지했던 그 국풍이라는 말이나 국각을 막 그거는 어떤 특수한 의도가 있는 별개의 그거야말로 국수주의자들의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저는 그림책은 작은 세계예요. 쫀약한. 절대로 마지막 장면이 지금 40분 끝났는데 우리도 시도했어요. 이 아시아 그림책인데 그러한 지금의 이런 취지로 실험을 했는데 예상대로 반응이 없어요. 나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요. 저거 스리랑카 책이고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몽고 이런 식으로 아시아 17개국의 그림책을 내가 봤는데 참 도입부에서 말한 무관심. 여기 계신 저 편집장님이 이런 한식분에 직접 들었어요. 몇몇 작품은 너무 좋아요. 객관적으로도. 차라리 아시아의 그림책 이거 빼고 그냥 냈으면 더 호응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어떤 아시아의 책이라니까 선입견이 가로막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현실이고 또 어쩌자는 거냐. 이것도 하나의 산업인데 저는 이렇게 보죠. 이건 그래도 실험이고 이런 책은 미래의 책이라고 확신하지만 있어야 될 책. 내용도 같은 불교 문화권이라 어떻게 보면 그림 동화보다 더 친숙해요. 우리가 같은 불교 문화권이라 정서도. 절대로 그림책이 선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상식이 안 맞는 얘기고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다음 스테 이제 배도 부르고 아까 혜성아이도 이제 바이올린 정도는 해요. 박새끼 놓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과도기를 넘어서고 사회가 한영훈을 저렇게 소외시킨 걸 부끄러워할 줄 알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자 이런 게 사회적으로 조성되면서 그게 동기부여가 됐을 때 그림책 시장도 비로소 현실감 있게 그런 거를 편집하고 왜냐하면 그림책 출판사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정리를 많이 하고 있고